세상을 관통하는 키 신개념 경제톡 집중분석 테이.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가겠습니다. 네, 5월 21일입니다. 화요일 우리가 준비한 키워드는 나도 발명왕 특허 전쟁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특허 전문가입니다. 특허 심사관, 심판관을 거쳐 현재는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강춘호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특허 얘기가 저희가 오늘 할 얘기의 핵심 내용인데요. 공보를 가지고 본 주변의 다른 발명자들이 예. 또 새로운 발명을 또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계속 기술 정보가 순환되다 보면 그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선순환 효과를 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허 말고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디자인이다 또는 뭐 실용신안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네. 간단히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뭐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라든지 네. 또 뭐 굉장히 좀 고도한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로 보호를 하고 네. 뭐 저 안에 컵홀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럼 특허보다 실용신안은 한 단계 낮은 예, 조금 거군요.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차체 전체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네. 또는 그 외장 램프의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은 이제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하고 디자인권.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 르노 자동차 이런 것도 상표로 보호를 하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게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사람들이 어쩌다 쓸 때 상표 특허라는 얘기를 쓰는데 네네. 이거는 조금 흔히 얘기하는 역전앞이라는 표현처럼 상표와 특허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네. 역전, 아픈 두 가지 단어가 예. 같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상표는 상표, 특허면 특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예. 상표 특허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역전압처럼 같은 말이 두 개가 두 개를 반복해서 반복해서 쓰는 말이다. 거죠.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네요. 근데 특히나 이 특허라는 건 결국은 뭔가 새로운 거를 또는 기존에 있던 걸 좀 더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이런 부분과도 아주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예, 오늘 저희가 특허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4,797건. 예, 사회자님 네. 지금 뭐 이걸 많이 돼도 원을 붙이면 18만 4,797원은 얼마 안 되는 뭐 돈이거든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이게 건을 붙이게 되면 그리고 이게 작년 2012년에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된 총 건수의 숫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엄청난 많은 숫자네요. 그리고 이 건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나라와 대비를 해보면 네. 지금 중국이 한 110만 건 정도로 1위고요. 중국이, 그다음이 미국이 2위, 3위가 일본, 그리고 4위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인구 대비로 따지면 중국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개개인이 그러니까 발명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제 참 기발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거는 한두 개씩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0개 이상 갖고 있는데 찾아보면 다 누구나 다 예전에 누가 다 했던 거고 우리나라에 없으면 또 일본에서 누가 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등록을 하는 저희 것 청에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특허 정보의 수가 2억 건 정도. 그래요. 그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같은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자,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18만 건 중에서 네네. 다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뭐 개인도 있지만 개인이 그냥 발명자로 출원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 안에서 연구 결과물을 기업이 출원해서 출원하는 경우가 법인 많죠. 특허는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법인과 개인 그 따로 제가 지금 숫자로 기억되지는 예. 않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개인의 어떤 출원이 한 20% 정도, 한 80% 정도가 거의 기업 출원이 많고. 예. 지금 여기에 이제 저희가 모신 우리 이정미 대표가 바로 이제 개인인 특허 출원자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앞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좀 듣고 가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이제 이 대표님께서 다 직접 특허 출원을 하신 것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집중분석 테이크 컵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이건 그 중에 아니에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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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몇 가지 해주시죠. 네, 대표님. 네. 이거는 이제 그 냉동 양념 카터기라고 해서요. 카터기요? 예, 카터기. 예, 그래서 이제 얼려진 재료들을 내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잘랐을 수 있는 그런 한 기계고요. 바퀴 한번 돌려봐 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돌아가면 네. 그 밑에 이제 내용물들이 다 잘립니다. 예, 자동으로. 네. 예. 시제품이라서요. 네. 그래서 모양이 썩이 뭐 예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시제품이라니까요. 실용적으로 예. 쓸 수 있는. 그 앞으로 네, 뭐가 생활- 나오는 건가요?
요 밑에 이제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돌려주면 예. 바로 이렇게 잘라져서 화면에 좀 내가 볼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예. 이렇게. 예. 나오는 됐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우리 저 하얀 거는 뭐죠? 이게 랜턴 같이 생겼네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를 이렇게 주행하다 들어서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잘 잠깐만요. 보셔야 아이고 되니까요. 제 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컵이 자꾸 가려지네요. 예, 네. 컵을 네, 치워드려야 고맙습니다, 되겠네. 과장님. 네. 이렇게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네. 가다가 뭐 자동차 고장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정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맞습니다. 차가 위험한 상황에 이제 닥치잖아요. 그럴 때 알려야 되는데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뒤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삼각대를 설치하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 삼각대를 설치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후방에 뭐 100m 아니면 뭐 야간에는 200m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치하기 전에 이제 위험 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비치 비상등인데요. 예. 이제 그 자동차 앞에 네. 네. 대시보드나 아니면 운전석 앞에 네. 항상 비치를 해놨다가 네. 예, 갑자기 사고가 그런 상황이 이제 났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잘 보일 수 오. 있도록 예,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아. 얹어놓으면 이 밑에 아, 자석이 되어 자석이기 때문에 있고요. 자동차에 딱 자동으로 붙는다. 예,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광등이 이제 나가야 그러네요. 되는 거고요. 괜찮네요. 그리고 네. 오물인 상태에서는 불은 안 들어옵니까? 예, 오물이 자동으로 꺼져요. 예. 오물이면 꺼지는구나. 예, 이렇게 하면 다 자동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물인 이거 상태에도 좋네요. 불이 들어오면은 딱 붙이고 달리면은 경찰차 같고 뭐 특이한 차 같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위험 상황만 이제 하는 네. 거라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은요. 경찰서에 갑니다. 그렇죠. 예. 손을 모으고. 예, 그러니까 안 되죠? 보면 안 되는 예,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네. 그리고 대표님?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처음에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게 예, 특이하네요. 패드예요. 예, 패드라서 이제 그 여자분들 이렇게 뭐 브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무릎 보호대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보호대 같은 그런 운동복 같은 거에도 그건 재질이 뭔데요? 재질은 이거는 이제 실리콘이고요. 아, 예. 우리가 흔히 일명 그 뽕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거를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통풍도 되고 네. 예. 저 아니면 뭐 할. 예, 모양도 이렇게 잘 이렇게 살릴 수 네. 있는 그러게요. 그런 패드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땀도 안 차고 요거는 이제 좋겠네. 기계 종류인데 이게 지금 이제 작게 만든 어? 모형이에요. 예, 기계. 태양열. 그렇죠. 예, 그런 것 태양광 같은데요? 이게 전지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새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곳이 많아요. 네.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과수원이라든가 예. 밭 농사 질 때 이렇게 파종을 하면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다 찝어먹어가지고. 그러면은 일종의 조류 퇴치 그렇죠. 예, 같은 조류 거군요. 퇴치기인데요. 어떻게 새들을 쫓죠?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설치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도 이건 모형이지만 진짜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으로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예, 유지가 다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센서에 의해서 새가 오면 그러면? 감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빵 이제 소리가 이게 나나요? 새가 싫어하는 음파라든가 아니면 아. 작동 이렇게 새 쫓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직접 새를 쫓아서 못 오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소리도 나고. 이 퇴치기 반경 얼마 정도까지 새를 쫓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요거는 이제 그 음파나 이제 예. 이런 거 이제 내장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 그래도 네. 멀리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신세대의 허수아비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정확한 표현이네요.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요. 요거는 네. 다양한 지금 제품이 나와 있네요. 그 허수아비 그거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인증비라든가 이제 새로운 이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조금 자금이 앞으로, 되면은 가능할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농사짓는 있습니다. 분들한테는 네네. 특히 과수농사 같은 꼭 경우는 필요한 굉장히 제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예.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제품화 시켜서 지금 이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럼 이 그런 중에서 제품이에요. 제품이 된 게 이거군요. 네, 예. 이건데 이렇게 만드는 거 사이즈별로 그렇죠. 좀 느낌이. 예, 5종 이렇게 많이. 근데 이거는 있고요. 뭡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요리를 항상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혹시 이제 찌개나 국 같은 거 항상 드시잖아요. 네. 아침에 뭐 볶음 요리, 무침 요리 다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류나 재료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담으면 좋은데요. 마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냉장실에 넣어놓게 이렇게 사가지고 재료들을 냉장실에 넣어놓게 되면 상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변색이 예, 돼서 예, 예.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닐팩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얼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도마에다가 잘라서 또 담아서 쓰거든요. 근데 그런 네. 과정을 매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래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 새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 제품의 포인트는 뭔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딱 포인트는 얘기한다면. 예, 지금 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게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기 볼록이 같은 게 있네요. 예, 볼록이 같은 게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기능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눌러주면 쏙 들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물들이 이제 이게 되게, 얼려져 있어도 물렁물렁한 느낌이 그렇죠. 예,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뭘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요. 폴리에틸렌. 예, 가장 그러니까 인체 전혀 그렇죠. 무해한 거. 예, 가장 좋은 재질로 만들고 있고 네네. 인체 무해하다는 인증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얼음 알겠습니다. 얼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죠. 얼음도 당연히 되죠. 예, 얼음 하나 빼먹을 때도 이렇게 쏟아서 예전에 얼음 뺄 때 쓰던가. 보면은 잘 안 빠져서 물에 이렇게 네, 담궜다가 그쵸. 했는데 예, 이렇게 막- 볼록돼 있는 것 때문에 쉽게 예, 뺄 수 굉장히 있는 힘들게 거예요. 막 털어서 쓰거나 네.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필요한 만큼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상용화가 된 거는 지금 우리 대표님 들고 계신 이 제품이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애들은 이제 대기 중인 그렇죠. 예, 친구들이고. 계속 이제 네. 예, 제품화 시켜야 될 제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우리 이 대표님 한 분도 벌써 이게 다 특허가 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허나 예. 뭐 그 외에 등록을 다 받은 그러니 이렇게 우리 이 대표님 갑자기 확 클로즈업이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이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다른 우리나라 이렇게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주부님들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저희가 통계를 네. 뭐 다양한 통계를 특허 내고 있지만 사실 뭐 김학도 씨 같이 미남이 몇 프로 출원하는지 또 이런 뭐 주부가 몇 프로 출원하는지 이런 통계는 없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 발명자들이 얼마나 출원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네, 주부에 대한 출원보다 이제 여성 출원이 얼마인가 그거 네. 한번 보면은 통계가 있군요. 예, 작년 전체 출원 중에서 한 13% 정도가 여성 출원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한 2만 5천 건 정도인데 예. 이게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주부 발명 오늘 뭐 나오신 이 대표님도 아주 지금 보여주신 제품들을 보니까 이거 발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요. 예. 단순한 뭐 주방 기기뿐만 아니고 뭐 조리 퇴치기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으신데 네. 뭐 대표적인 다른 뭐 주부 발명가로 이 대표님 말고도 뭐 한경희 생활과학의 한경희 대표님 맞습니다. 거기 좀 큰 회사가 됐죠 예, 이제. 예. 네, 청소기. 올해 스팀 청소기 있어요. 예, 스팀 청소기. 예. 5월 15일 발명의 날에 산업 포장을 받으신 시크릿 룸의 김영휴 대표님. 뭡니까 그분은? 그분은 제가 정확한 모르겠어요. 그럼 근데 그 다음 분으로 바로 갈까요? 네. 근데 이 지금 여성 발명가 협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요? 주부들의 어떤 발명을 그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런 여성들의 발명 참여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러게요. 그럼 이 대표님도 이 특허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이를 얘기를 좀 그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특허 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특허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어떤 구체적인 명세서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 특허청에 가져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 이게 정말 특허 받을만 해야 특허를 내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특허청의 그 특허 추원서를 네. 흔히 일반인들은 특허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들 쓰는 용어는 특허 추론이라고 쓰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허 추론을 하기 전에 꼭 한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특허를 받았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을 가지고 특허 추론을 해봐야 그건 특허를 받을 수가 그렇겠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허 추론을 하시기 전에 이 선행기술 검색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특허된 것이라든지 알려진 기술을 충분히 검색한 뒤에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기술이 없다라고 판단이 쓰셨을 때 추론을 하셔야지 그 검색을 안 하시고 추론을 하시면 본인 추론료만 이렇게 버리는 그런 그러게요. 경우가 네. 있을 겁니다. 지금 학도 씨 설명 좀 해주시죠. 특허 출원 방법을 저희가 우리 좀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식을 이제 심사 어떻게 하는 거를 제가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IPC 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8개월 이게 뭡니까?
지금 좀 방식 심사를 고안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방식 심사라는 의미는 그 출원이 네. 특허청에서 정한 방식이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아, 거예요. 예.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네. 심사한다는 의미고요. 저 IPC 분류라고 하는 거는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그 국제 특허 분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찾아보려면 어떤 체계적인 이런 그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나눠놓은 것이 이제 그 저 국제 특허 분류인데 그걸 따라 분류를 해주고 18개월은 뭐죠? 그러니까 저 18개월이라고 하는 건 출원 공개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출원하고 나서 그 모든 출원들은 18개월 뒤에 공개가 돼요. 네. 심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출원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중복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출원이 이미 있는데 네. 그걸 모르는 상태라면 또 다시 거기에 대해 기술 개발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런 중복 투자를 방지해서 공개를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실질 심사를 하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지 등록 공고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학도 씨가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학도 씨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러 가면 어떻게 가면 되는 겁니까? 특허청에 가면 되는 겁니까? 특허청에 오셔서 작성한 출원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런 걸 다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특허로라고 하는 아, 어떤 그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지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출원하실 수 예,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어떤 변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 역시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인데 이게 산업적으로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지 단순한 어떤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단순한 계산 방법 이렇게 산업적 이용 가치가 없는 거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만족을 하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명세서에 어떤 기재상의 문제가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게 그러군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실제로 이렇게 물건 뭐 이 제품 같은 거 아까 설명을 드린 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이 딱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아이디어도 되고 또 돈도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대표님 회사 좀 가계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은 작년 기준은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작년 이제 매출이 올라서요. 4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매출 4억이면 이것만 팔아서 그렇죠. 4억의 매출 내신 네. 거죠? 이게 뭐 개당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개당 다략 사이즈별로 다른데요. 예, 5종이 총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뭐 3,500원부터 해서 뭐 4,000원대, 그다음에 5,000원대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부들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네, 가격대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익이 지금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익은 뭐 이것저것 다 이제 이렇게 정산하다 보면은 뭐 한 10% 미만 정도. 10% 정도? 네, 예, 예. 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이익률이 높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뭐 안정적인 이익률은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네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면 더 이익이 그렇죠.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네. 되겠죠.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 아니에요? 네, 네. 초기라서 좀 그런 부분. 앞으로 한 10년, 15년 동안 저희 왕국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출발하는 게 작지만. 예. 네. 그 해외 이런 식의 어떤 제품들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 만드는 그런 큰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지금 이걸 왜 들고 있냐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이 제품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진 제품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포인트는 분명히 뒤에 뽁뽁이지만은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좀 카피를 해서 네. 베껴서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이제 이건 제품이 뭐 이름이 뭐 RR이 뭡니다만 그거는 네. 이제 뭐 덩덩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그쵸. 식으로 해가지고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긴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제품을 이제 이렇게 가지수도 늘려가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반응도 좋아지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지식재산보호협회라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대책도 이제 지금 다 방안을 하고 이제 있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한 사항도 좀 있고요. 어떤 게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그렇겠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권리를 굉장히 처음에 사실 이런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예. 그래서
개발자에게 좀 더 관리를 좀 많이 주셔서 마음 놓고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도 그러게요. 하고 예. 예, 제품을 이제 잘 판매까지 해서 수출까지 네. 좀 할 수 근데 있도록 마음 고민이에요. 놓고. 근데 그러니까 네. 규모가 적은 데서는 보호하는 게 맞긴 한데 네. 국제적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좀 이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네. 다국적 기업들하고는 제약회사에서의 카피약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진짜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의 매출에 피해가 네. 있습니까? 네, 지금 매출에 피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 이제 또 유리한 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결국 짝퉁이 이런 소비까지 들어오면, 그러니까 소매까지 들어오면은 네. 사실은 좀 문제도 될 거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검사를 맡은 것들은 인체 무해하다. 그런데 글쎄. 카피 제품들은 사실 그건 그건 보장해 줄 수 모르죠.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짝퉁, 그러니까 네. 위조 상품에 대한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 위조 상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그 제품이 어떤 소비자의 어떤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대표님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조금은 전략적인 특허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전략적 특허 관리라고 하면 큰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 특허를 처음에 출원하기 위해서 이제 R&D를 시작한다면 네. 그 R&D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특허를 받고 그것도 특허 이후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조 상품의 문제라든지 어떤 경쟁사에서 R&D 하는 거 이런 상대적인 어떤 면을 계속 보면서 네. 어떤 전략적인 특허 관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청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 그 카피약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특허 정책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공익이라는 측면이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양쪽의 어떤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도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좀 그러게요.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대표님 같은 이런 아주 소규모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있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개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제 아까 제가 전략적 특허 관리를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특허 관리를 할 만한 인적 구성이 또 안 되고 또 그런 조직을 갖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재권 보호협회 이런 데서 경영 컨설팅, 지식경영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어떤 관련 절차를 쭉 안내를 해드리고 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담도 아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이 대표님께서 조금 더 오늘 아주 네. 과장님 잘 만나셨네요. 이게 네. 좀 말씀을 좀 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결국 특허라는 거를 출원을 해서 이제 우리 이 대표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상품화해서 이제 결국은 창업까지 가는 이런 단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유연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 창조 경제의 뭐 밑바탕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 대표님 이 창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도움 주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서요?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 정말 창업하기 좋은 그런 기관 도와주시는 기관들이 예, 많이 예, 예.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어 구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여성 발명 협회에서 교육 예. 같은 것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특허를 이제 내야 되는데 특허 출원할 때도 그러게요. 경기 상공회의소라든가 네네. 아니면 경기 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진흥공단 뭐, 이런 쪽에서 이건 뭐 많이 우리 대표님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네. 아이디어 구상,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시장 조사, 그쵸? 제품 네. 생산, 판로 기차까지.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게요.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 또 그래서 있네요. 그렇죠. 사무실 임대, 직원 고용, 홍보, 네. 수출,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지금 카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네네네. 야 이거 좀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드려서 시간상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 대표님이 특허 출원, 그러니까 아이디어에서 특허 출원, 그리고 제품의 상품화, 그 다음에 창업까지, 회사를 세우기까지 이게 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아이디어 계신 분들은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이제 1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요. 이제 이런 특허가 아무래도 이제 권리고 또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경쟁도 심해지고 전쟁으로까지 소위 말하는 특허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